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매일 퇴근하고 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소파에 앉아 유튜브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사연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 어느 순간 나도 내 이야기를 털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 인생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꽤나 파란만장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용기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다 라는 말을 흔히들 하곤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에 동의해요. 그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고 실패를 통해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해서예요. 참는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이라는 건 제 주변 지인들이라면 다들 아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긴 하지만 정작 제 주변에 있는 결혼한 지인들의 모습은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거든요. 행복보다 불만이 많아 보이고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안고 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찌감치 결혼은 글렀다. 그냥 연애만 하며 살자고 결심했었죠.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제 마음에 들게 하기가 어렵다는 걸 체감한 것도 그 즈음이었어요. 저는 제약회사 연구직에 다니고 있습니다. 연구직이라는 특성상 사무실 안에서는 남자보다는 여자 동료들이 많아서 소개팅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연구실에서 지내던 어느 날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전혀 결혼할 마음이 없었기에 남편을 밀어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1년 넘게 계속 저에게 고백을 했고 결국 그 끈기에 넘어가서 사귀게 되었죠. 그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에서도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제도가 제게 맞지 않았던 건 아닐까 싶어요. 한 번의 결혼이 제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줬고 지금은 오히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결혼 후 겪은 모든 일들이 마치 긴 영화 한 편 같았어요. 저보다 2살 연하인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저는 연하인 것도 그렇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없어서 그를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1년 넘게 계속 사귀자고 고백을 해서 결국 거기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던 날이었어요. 요즘은 제약회사 들어가기도 힘들다던데 다른 것도 아니고 연구직이라니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평생 공부를 해야 뇌도 안 늙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저희 딸이 일만 하느라 이서방보다 나이도 많고 살림살이도 서툴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돈께서 예쁘게 봐주세요. 혼날 일 있으면 혼도 내시고요. 아유, 그런 걱정 마세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 보면서 뚝딱뚝딱 요리만 잘하던걸요 뭐. 그리고 결혼해서 둘이 나가 살면 그때부턴 자기들 살림이죠 뭐. 전 그런 거 신경 안 쓰려고요. 듣자 하니 사돈은 회사를 운영한다 들었는데 바쁘시진 않으세요? 우리 아버님이야 당연히 바쁘시지. 제조업 회사 사장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장인어른 회사에 직원들만 몇 명인 줄 알아? 100명이 넘어. 아주 건실한 회사셔. 대단하시네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그 공장을 이어받게 되는 건가요? 사돈네 자식이라곤 우리 며느리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머님. 아빠 회사는 작은아버지와 함께 키우신 회사거든요.
나중에 작은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걸로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어머님이 공장은 제가 이어받는 거냐 물으시길래 제가 나서서 아니라고 답해드렸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사실이 아닌 게 없었죠. 작은 아버지께서 함께 운영하시던 공장이니 아빠가 관두시면 인수받으시는 게 당연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자 어머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시더군요.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을 했는데 그 뒤로도 어머님은 틈만 나면 여러 번 아빠 회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자주 아빠 회사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물으셔서 저도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작은 아버님이 물려받는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차식이 운영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차식이라고 너 하나밖에 없는데 그대로 넘기기엔 아깝지 않겠어? 어머님, 저 지금 하는 일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요. 연봉도 높고요. 그런데 제가 전혀 모르는 공장을 물려받아서 뭘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빠도 열심히 경영하고 계시고요. 그거야 그렇다만 사돈은 몇 년 있다가 자리 넘겨주고 물러설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아무리 말로 작은아버지랑 얘기가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네가 운영하고 싶다면야 그걸 마다하시겠어? 어머님, 저는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빠 일을 제가 물려받아서 혹여나 사업이 실패라도 하게 되면 저 죄송스러워서 아빠 얼굴 못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어머님은 저에게 자주 아깝지 않냐며 공장을 물려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성심성의껏 대답해드리며 제가 아빠 공장을 물려받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어머님은 납득을 못하셨죠. 시간이 지나도 같은 얘기를 계속 들으니 어느 순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어머님도 더는 그 얘기를 안 꺼내시더라고요. 가끔은 저보고 바보 같다고 하셨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말없이 한숨만 푹푹 내쉬셨어요. 어머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이한테 물어보니 식사도 거르셨다고 하던데 저랑 맛있는 거 드시러 갈까요? 됐다, 맛있는 건 무슨. 입에 넣어도 전부 쓴 약 같으니 먹을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이신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으셨잖아요. 무슨 일인지 말씀하시면 제가 최대한 도울게요. 진짜냐? 다름이 아니라 우리 큰아들 말이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잘렸지 뭐냐. 지금도 저 방에 틀어박혀가지고는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내가 볼 때마다 속이 상해 터질 지경이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다니시는 거 아니었어요? 도대체 왜 그만두신 건데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좀 잘났냐? 학교 다닐 때 늘 공부도 1등하지 않았어. 그런데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그러고 있으니 내가 속이 좀 상해서 여러 번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게 어떠냐고 말을 했다. 그런데 본인은 곧 죽어도 싫다고 하더라. 그렇지 않아도 저도 어머님한테 예전에 그 얘기 들었었어요. 아주버님이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크시다면서요. 어머님은 한숨을 푹푹 내쉬며 아주버님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어요.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주버님이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게 안타까워 여러 번 대기업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주버님은 지금 회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거절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에 포함돼 잘렸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구조조정 명단에 이유 없이 포함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선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 상황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어머님이 남편에게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았죠. 그 모습에 친정아빠와 작은아빠가 생각났어요. 두 분이 워낙 우애가 좋으셔서 제 남편과 아주버님도 그런 사이일까 싶었거든요.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보며 나도 모르게 신경이 쓰여
시댁에 갔을 때 어머님께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머님, 아주버님께서 혹시 근무 태만 같은 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는 일뿐만 아니라 근무 태도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가 해서요. 뭐? 네가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 우리 큰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다. 아니, 없었어. 내가 보증하마. 그럼 아주버님께서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회사의 정당한 사유를 요구해봐도 됐을 텐데 그냥 물러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됐다. 그따위 중소기업. 우리 큰아들 그렇게 잘라버렸으니 그냥 확 망해버리라고 하지 뭐. 그럼 아주버님은 그 뒤로 계속 방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일자리는 안 찾아보시고요? 에휴,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맞는 일자리 구하기가 힘든가 보더라. 그래서 내가 널 부른 거 아니냐. 거두절미하고 사돈 회사에 우리 큰아들 좀 취직시켜다오. 그제야 아차 싶더군요. 어머님이 저를 불러서 한숨을 푹푹 쉬신 이유가 드디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어머님이 저를 부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주버님을 아빠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물론 말은 부탁이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협박과 다를 바 없었죠. 어머님의 부탁을 거절이라도 하는 날엔 또 어떻게 나오실지 뻔히 보였거든요. 솔직히 저는 많이 곤란스러웠어요. 시댁과의 관계는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아주버님 취직을 부탁하다니요. 거절도 쉽게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선뜻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무슨 말을 해야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가더군요. 그래서 결국 전형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발 이 방법이 통하기를 바라면서요. 아주버님 전공이 제조업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원래 하시던 일과도 많이 달라서 어려울 것 같아요. 비슷한 직종으로 일자리를 알아보시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가족이 왜 가족이겠냐?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쉽게 말을 해?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아주버님과는 맞지 않을 것 같아서요. 됐다. 그래도 사돈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해야지. 너 혼자 그렇게 거절하면 어쩌니? 말 꺼낸 사람 무안하게. 어머님은 제가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대놓고 기분 나쁜 얼굴을 하셨어요.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 나오는데 신경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사실 제 마음 깊은 곳엔 아빠가 아주버님을 고용했다가 혹시라도 회사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그런 걱정을 어머님께 대놓고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요. 괜한 말을 꺼내서 아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결국 참다 못해 친정아빠께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아빠, 아주버님을 우리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하시는데 어쩌죠? 아빠는 이내 알겠다고 하셨고 결국 아주버님을 회사에 취직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아빠 덕분에 아주버님은 취직이 되었고 고맙다는 인사도 들었죠. 어머님은 물론 기뻐하셨고요. 그래서 이대로 일이 잘 마무리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생이 늘 순탄하지는 않더군요. 결혼 생활은 더더욱 그렇고요. 어느 날 친정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몸 상하게 일하면 안 된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아유, 아빠는 걱정도 많으셔. 저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영양제도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다행이다. 그런데 말이다. 사돈 총각이 실수를 자주 해서 걱정이다. 실수요? 무슨 실수요?
혹시 회사에 손해라도 끼친 건가요? 검수를 제대로 안 해서 제품을 전부 폐기해야 할 상황이 생겼어. 세상에, 그럼 손해가 막심하겠네요.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쓴소리를 좀 했지. 그래도 너도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괜히 제가 중간에 나서서 아주버님을 취직시키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어머님에게 이 사실을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다음날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마침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님이 다짜고짜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모욕을 주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죠? 네 아빠가 우리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줬다잖니. 네가 몰랐을 리가 없잖아. 어머님, 그건 제가 알기로는 따로 불러서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제품 검수 제대로 안 해서 손해가 3천만 원이 넘게 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쓴소리를 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3천만 원 때문에 우리 아들 자존심을 그렇게 깎아내리면 어떻게 하니?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의 자존심이야. 네 아빠는 그걸 몰라? 그럼 어머님이 그 돈을 갚아주실 거예요? 저희 아빠 회사는 그 손해를 메꾸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버님이 실수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내가 그 얘기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잖아. 어머님은 저에게 화를 내셨지만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는데 그걸 혼내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빠에게 괜한 부담을 드린 것 같아서요. 그 후로도 아주버님이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다 며칠 후 아주버님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번에는 회사에 있는 여직원에게 추근덕거렸다가 문제가 된 거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주버님을 직접 만나 따지기로 했어요. 아주버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여직원이 아주버님보다 15살이나 어리잖아요. 조카뻘인데 그런 마음이 드세요? 뭐야? 우리 아들이 뭘 어쨌다고 소리를 지르냐? 아주버님이 회사 여직원에게 계속 관심을 표현해서 그 여직원이 부담스러워 회사에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게다가 아주버님보다 15살이나 어린 직원이에요. 너는 겨우 그깟 일로 우리 아들을 잡냐? 그리고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하면 오히려 고마워할 일이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들 좋다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여자들 만나시면 되겠네요. 괜히 저희 회사 직원들 괴롭히지 마세요. 그리고 분명히 경고하는데 다시는 저희 아빠 회사에 피해를 주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그 뒤로도 아주버님이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불안한 마음에 하루하루 신경을 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위험이 도져서 약까지 먹었고요. 한 달 정도 불안하게 지내다가 아빠에게서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돈총각이 무단 결근한 지 3일째다. 뭐라고요? 아주버님이 무단 결근하고 계시다고요? 어머님께도 어제 전화가 왔는데 그런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사람들 보기에도 좋지 않아. 아무래도 네가 가서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다. 저는 너무 죄송했어요. 아빠에게 괜한 스트레스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아주버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이제는 정말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아주버님이 또다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번엔 회사에서 누군가와 충돌해서 결국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 일로 인해 저는 더 이상 아주버님 문제에 대해 어떤 도움도 드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빠의 전화가 끊어지자 저는 잠시간 멍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을 보니 출근 시간이 넉넉하게 남아있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회사에 전화를 드려 오늘 출근이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했죠. 그리고 시댁갈 채비를 서둘렀어요. 원래 아침도 느긋하게 먹고 출근을 하는 편인데 제가 갑자기 서두르자 씻고 나온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아주버님 때문에 시댁에 갈 예정이니 당신도 같이 가자고 했죠. 남편은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저를 따라 나섰고요. 시댁으로 쫓아가니 어머님은 올 거라 예상이라도 하신 듯 앉아 계시더군요. 저는 대뜸 아주버님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주버님은 이미 집에 없으니 찾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그때부터 어머님한테 쏘아붙이듯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버님이 지금 회사에 3일씩이나 무단결근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계세요? 물론 알고 있다. 내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 그런 거니까. 아니 왜요? 설마 지난번 일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 일이라면 아주버님의 명백한 잘못이잖아요. 그 일로 말없이 출근을 안 시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내가 그동안은 큰아들이 아무 말 안 해서 모르고 있었다만 오늘 월급 명세서 보고 깜짝 놀라 뒤로 까무러치는 줄 알았다. 그 월급 주면서 우리 귀한 아들 부려먹다니 내가 절대로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네? 그럼 월급이 작아서 아주버님 출근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회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하는데 월급이 고작 220만 원이 뭐냐? 어머님의 말은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아주버님 월급을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서야 알게 되신 것 같더군요.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금방이라도 절 잡아먹을 듯이 구는 모습에 기가 막히더군요. 사실 아주버님이 저희 회사 숙소에서 기거하시면서 일을 하게 된 데에는 다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본인 집이랑 회사가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아빠한테 불평불만이 많았대요. 그래서 아빠가 숙소까지 제공해 가면서 고용해 준 거였고요. 그런데 어머님 생각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어떻게 본인 아들을 먹고 자고 회사에 묶어놓고서 220만 원밖에 안 줄 수 있냐 하더군요. 먹고 자고 하는데 비용을 하나도 차감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옆에서 그 모든 대화 내용을 듣고 있던 남편이 대뜸 끼어드는 겁니다. 220만 원?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형 나이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월급 300만 원은 줘야 하는 거잖아. 요즘 2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생활하기도 어렵지 않아? 세후 22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야. 그리고 회사에서 먹고 자고 다 하시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취직시켜달라고 손 내밀 땐 언제고 지금 와서 월급이 작다고 한다고? 어이가 없네. 그럼 우리 아들 멋대로 부려먹으면서 아무 일 없을 줄 알았어? 두고 봐. 내가 노동청에다 신고해가지고 너희 아버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노동청에 신고를 하신다고요? 마음대로 해보세요. 노동청은 보는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줄 아세요? 어머님,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분이세요? 이제 보니까 어머님이 아주버님 망치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아이고,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내가 우리 큰아들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나보고 망치고 있단다. 아이고, 서러워라. 당신 도대체 왜 이래?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돈독 오른 사람인 줄 알겠어. 그 말이 딱 맞지. 그거 아니면 월급 작다고 다 큰아들을 3일 동안 무단결근시키는 게 말이 돼? 정상적인 부모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어머님의 말도 너무 기분 나빴지만 거기서 제 편은커녕 어머님의 편에 선 남편의 깐죽거리는 말투도 정말 짜증이 났어요. 어쩜 그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노동청까지 신고한다고 하는데 허위를 나쁘게 받아들인 어머님이 너무 괘씸하더군요.
제가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오히려 아주버님을 혼내서 회사를 보냈을 거라고 하자 어머님은 거기에 열이 받아서 저를 한 대 때릴 기세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두 눈 똑바로 뜨고 그런 어머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고요. 그날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하고도 대판 싸우는 바람에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처음에 아주버님을 아빠한테 소개시켜드렸을 때부터 염려했던 일들이 우후죽순으로 터져나오는 걸 보니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빠한테 전화해서 전후 사정을 알려드리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 아주버님은 해고시키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고 통지서를 아주버님의 메일로 바로 전송했죠. 해고 사유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님이 득달같이 저희 집으로 쫓아오셨더군요. 어머님은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마자 신발을 벗어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니 식탁을 탁 치시면서 소리치셨어요. 감히 우리 아들을 해고시켜? 당장 네 통장 내놓아라. 못 받은 월급만큼 네 통장에서 가져갈 거니까. 내가 억울하고 서러워서 도저히 참을 수가 있어야지. 부족한 월급이라뇨?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 회사에 끼친 손해를 갚고 나가는 거면 또 모를까. 그것도 눈 감아준 상황에서 월급을 더 달라니요? 그건 선임이란 사람이 제대로 확인 못해서 그런 거라며. 우리 아들 잘못은 요만큼도 없다고 들었다. 그리고 퇴직금도 내놔라. 내가 그 돈 받기 전까진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다. 어머님, 퇴직금을 모르세요? 1년은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게 퇴직금이에요. 그리고 지금 퇴직금 운운할 때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월급에 관해서는 아주버님 입사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합의해서 다 작성한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와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우리 귀한 아들 겨우 200만 원 받고 다니는 줄 알았다면 진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을 거다. 어머님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부리시면서 바닥에 철퍼덕 앉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어요. 부족한 월급이 어디 있나요? 회사에서 해고시키면서 이미 남은 월급까지 전부 지급한 상태였거든요. 사실 근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각과 결석을 밥 먹듯이 하는 아주버님 때문에 월급을 더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져와도 모자랄 판이었는데도 말이죠. 또 괜한 말 나오느니 그냥 깔끔하게 전부 주고 잊어버리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무단결근으로 회사에 피해 끼쳐 지난번에 사고 저질러 또 피해 끼쳐. 솔직히 아빠가 손해배상 청구를 해도 될 판에 오히려 퇴직금까지 달라고 하다니요. 아직 일한 지 4개월 간신히 넘었으면서 말이에요. 사람이 어쩜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할 말 다 하기로 마음먹었죠. 아주버님, 지금 그 나이에 그 경력으로 어디 가서 일자리 구해보세요. 이 월급 이상 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밥도 제공해주고 숙소까지 제공해주는 회사가 어디 흔한 줄 아시냐고요. 저희가 해고시키고 싶어서 자른 거예요? 아주버님이 스스로 나가신 거나 다름없는 상황 아니었어요? 뭐?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난 아들인데 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 아들을 욕되게 할 수가 있냐? 아무것도 모르는 건 오히려 어머님이시죠. 이전 회사에서 어떻게 잘렸는지 어머님 진짜 모르세요? 매번 지각하고 무단결근하니 회사에서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자른 거예요. 사실 구조조정 같은 건 없었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있어?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알지도 못하면서. 아주버님이랑 같은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얼마 전에 저희 회사로 이직했거든요. 제가 직접 전해들은 얘기니 당연히 사실이지 않겠어요? 됐다. 그딴 건 다 헛소리야. 사실 저희 회사에 얼마 전에 이직해서 온 분이 계시는데 전 직장에 대해 얘기 나누다 보니 아주버님이 근무했던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전달해줬거든요. 구조조정 같은 건 회사에 없었고 월급이 작아서 본인도 이직한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시고 결근도 잘해서 이미 상사의 눈밖에 난 상태였다고 했고요.
어머님의 말씀처럼 똑똑하거나 일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라고 했죠. 늘 실수가 잦아서 다들 벼르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야 안 사실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역시나 싶더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아주버님이 딱 그렇더군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끝까지 본인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셨어요. 하긴 어머님 입장에선 큰아들이 누구보다 소중한 아들이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당신도 그만해. 엄마한테 이렇게 윽박질러서 얻을 게 뭐가 있어? 얼른 엄마한테 사과해. 솔직히 말해서 공장 안에 숙소 만들어 놓고 하는 거 불법 아니야? 막말로 엄마가 신고하면 벌금 크게 물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퇴직금이랑 월급 좀 더 해서 형 주자고. 뭐? 지금 말 다 했어? 진짜 웃긴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나랑 결혼 못하면 곧 죽을 사람처럼 굴더니 왜 이렇게 변했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의 편이 확실하네. 내가 그럼 틀린 말 했어? 네가 일방적으로 우리 형 해고시킨 건 맞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 말 한 거지. 그게 뭐 잘못됐냐고. 일방적이라고 생각해? 아주버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너도 잘 알잖아. 솔직히 장인어른 공장이 작은 규모도 아니잖아. 거기서 우리 형 월급 몇십만 원 더 얹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애초에 월급 책정을 높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잖아. 그거 우리 아빠 돈이야. 어떻게 그게 별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눈 감고 누워서 돈 버신 줄 알아? 제가 막 따지고 들자 남편은 한숨 같은 소리를 지르더니 이내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통장을 갖고 나오더군요. 그러더니 어머님 앞으로 통장을 내밀었어요. 여기서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며 어차피 이 사람한테는 돈 못 받을 것 같다고 하는데 진짜 열이 확 받더군요. 그동안 남편이 저희 집 살림을 관할하고 있었기에 제 월급도 용돈 빼고는 고스란히 남편이 가져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 통장을 내놓는다는 건 저와 모은 돈은 아랑곳 없다는 것과 같아 보였죠. 결국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간 남편에 대한 원망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서 통장 30개를 들고 나왔어요. 이럴 줄 알고 제가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둔 것들이었죠. 통장 30개를 들고 나와 어머님과 남편 앞에 쫙 펼쳐놓자 어머님이 입을 떡 벌리시면서 이게 다 뭐냐고 하시더군요. 그걸 본 남편은 바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동안 남편이 아주버님한테 용돈 보내드렸던 통장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게 저한테 용돈 보내준 거 걸릴 때마다 통장 새로 만들어서 또 보내곤 했거든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게 전부 아들이 만든 통장이란 말이냐? 걸리면 새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통장이 30개가 다 됐더군요. 이것 보세요. 전부 다 아주버님한테 저 몰래 드린 돈들이에요. 그래도 큰 액수가 아니라서 그동안은 참고 넘어가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네요. 못 참으면 어쩌겠다는 거냐? 그동안 아주버님이 저희 아빠한테 끼친 피해는 생각하지도 않고 월급이 작다느니 신고를 한다느니 난리를 치는데 제가 어떻게 참겠어요? 이거 다 모아서 이혼 증거로 쓰고 재산 분할에 쓸 거예요. 통장을 갖고 나오면서 저는 제가 해야 할 말을 머릿속에 복기시켰어요. 그리고 곧장 그 말들을 실현했죠. 제 입에서 이혼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자 어머님과 남편은 경악을 했어요. 무엇보다 남편은 제가 그 통장들을 다 모아뒀다는 것에 더 놀란 것 같았죠. 이 많은 통장을 언제 다 모아둔 거냐면서 놀랐는데 남편은 본인이 통장을 몇 개나 개설한 건지도 잊어버린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글을 보며 어깨를 한번 으쓱해주고 말았죠. 어머님은 남편이 중간중간 아주버님한테 용돈을 보내줬다는 걸 까마득히 몰랐던 눈치였어요. 굳이 아주버님과 남편이 말하지 않았다면 어머님이 아실 순 없었겠죠. 남편은 그동안 자신이 만들었던 통장 30개를 보면서 약간 얼이 빠진 얼굴이었어요. 직접 눈으로 보니까 이제 알겠어?
달에 얼마씩 보낸 거 다 모으면 이거 작은 돈 절대 아니야. 결혼하면서 네가 통장 관리하겠다고 해서 월급 맡겼더니 이런 일을 벌여? 그동안 내가 성인군자라 참아준 건 줄 알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 미안해. 이렇게 많은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 당신도 알잖아. 내가 형한테 그만큼 잘하고자 했던 거. 당신도 그런 우리 모습 보기 좋다고 했잖아. 아버님이랑 작은 아버님 같다고 하면서. 그때야 둘이 사이좋은 형제인 줄로만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지금 생각하면 소액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 걸 그랬어. 더 늦기 전에 우리 여기서 정리해. 진짜로 나랑 이혼하겠단 소리야? 이혼이라니? 이혼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그럼 제가 이런 대접받고 뭐하러 이런 인간이랑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면 아주버님이랑도 연 끊기는 거고 무엇보다 어머님도 안 보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저한테는 좋은 일밖에 없는 거죠. 저는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까지 만들게 한 어머님이나 남편 또한 이혼을 염두에 두고서 하신 말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이혼 얘기를 꺼내자 그제야 얼굴에 당혹감이 서리더군요. 어머님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면서 완강히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아들 이혼하면 주위 사람들이나 친척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냐면서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아들이 이혼하는 게 싫었다면 진작 저한테 잘하셨어야죠. 갖은 말로 상처를 입혀놓고 이제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서 남편의 옷가지들을 챙겨 넣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뛰어온 두 사람이 저를 말리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면서요. 제가 뭐 하는 거냐고요? 보면 모르세요? 이 사람 쫓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내 집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아빠가 저 결혼하면서 해주신 집이고요. 당연히 상관없는 사람들은 나가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당신 왜 이래?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지금 날 쫓아내는 거냐고. 그럼 더 이상 안 보고 살 건데 오늘부터 내 얼굴 볼 자신 있어? 네가 지금 한 행동들을 생각해봐. 나는 이제 네 얼굴 꼴도 보기 싫거든? 그러니까 당장 어머님 모시고 여기서 나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당장 서방을 쫓아내면 되겠냐?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볼 생각을 해야지. 그래, 노동청에 신고한다는 말은 취소하마. 퇴직금 같은 건 안 받아도 된다. 내가 속이 상해서 하소연하러 온 거야. 요즘 누가 하소연을 그렇게 협박하듯이 해요?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한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시죠. 이렇게는 못 간다. 이렇게는 못 가. 이혼 안 한다고 약속하면 가마. 어머님은 본인이 하신 행동은 생각도 안 하시고 그저 이혼만은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티시더군요. 여기까지 와서 저한테 따질 때만 해도 본인이 유리하시다고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하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 때문에 불리하게 되자 절대 이혼만은 안 된다고 말을 바꾸시더군요.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저는 두 사람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건 힘들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곧장 친정으로 향했죠. 그리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결국 버티는 게 소용없다고 느껴진 남편은 이혼에 합의를 해줬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혼자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려 애를 쓰고 있었죠. 이혼 후 다시 남편이 찾아오는 일만 없었다면요. 집을 아직 정리하지 못해 신혼집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하루는 퇴근 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 앞에서 죽치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우리 할 얘기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살려주라.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서 산 세월이 있는데 말 한마디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좋아. 드러나 보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엄마랑 형, 나랑 연 끊었어. 그동안 갖은 도움은 다 받더니 내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니까 내 연락도 안 받는 거 있지.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뭔가에 씌였던 것 같아. 늘 엄마는 형만 예뻐하고 나는 찬밥 신세였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형한테 잘한 것도 있었어. 그래서 뭐? 난 당신이 이렇게 버림받을 줄 알았어. 그리고 결혼 전에는 어머님도 너한테 도움 많이 줬었잖아. 내가 보니까 어머님은 미혼인 자식은 결혼도 못해 불쌍하다며 도움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 네가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그 관심이 아주버님한테 쏠린 것뿐이지.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엄마 관심을 되돌리고 싶어서 편을 들었던 것도 있어. 당신도 이해하지. 내가 애정 결핍 같은 거 있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아주버님과 어머님이 남편과 연을 끊었다고 해서 제가 그를 받아줄 이유는 없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저한테 와서 눈물로 호소를 하는데 그 모습이 불쌍해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잘하지 그랬냐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그때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전 남편은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과 어머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고 하면서 어머님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 형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당했어요. 결혼했으면 이제는 저와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아직도 어머님에게 관심받고 싶어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한심해 보였어요. 그럴수록 제 마음은 더 멀어졌고 그런 변명에 넘어갈 리도 없었죠. 전 남편은 자꾸만 사과를 하면서 자신도 힘들었다고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듣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지 도대체 왜 이 시점에 와서 사정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어머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 했던 행동들은 우리 결혼 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이었어요. 그때는 저와의 관계보다 어머님과 아주버님에게 더 신경 쓰던 그였는데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도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결국 저는 그를 매몰차게 쫓아냈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고 경고까지 했죠. 그러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다행히 그 뒤로 전 남편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고 저는 그나마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직장 생활에 집중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덕분에 전 남편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은 거예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이혼이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이가 있었다면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고민하고 더 힘들어했겠죠.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테지만 그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없었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덕분에 저는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죠. 이제 저는 당분간 남자 생각도 안 하고 살려고 해요. 결혼이 제게 너무 큰 실망감을 안겨줬거든요. 한 번의 결혼이 이렇게나 저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자신에게 더 집중하려고 해요.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저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저 자신을 돌보려고요. 남자를 만나기보다는 제 삶을 더 잘 꾸려나가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억울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참기만 하지는 마세요. 할 말은 꼭 하시고 자신을 가지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참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나빠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이혼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이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힘든 일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스스로를 위해 싸워야 해요. 마지막으로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모두들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